안녕하세요.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관광객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관광이 뭔지, 관광객이 뭔지, 관광객 행동의 어떤 특징들을 갖다 우리 살펴보면서 관광객의 어떤 트렌드, 현대시대 때 관광객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여가의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광의 행동의 어떤 연구하는 목적이라든가 그 관광객의 행동의 정보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이번 학기 내내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관광객이 소비하는 상품의 특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일반 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봐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갖다가 비교를 해본다라면 관광객의 행동의 어떤 특징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광 상품과 일반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무엇이 다를까요? 기준을 먼저 구매 시점과 구매 과정을 먼저 보죠. 일반 상품은 구매하는 즉시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구매하는 즉시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나 관광 상품은 구매하고 소비 시점 간격이 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게 국내 여행이 됐든 해외 여행이 됐든 여행을 갈 때 보게 되면은 뭐 내일 갈 거 오늘 구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몇 개월 예? 들이 필요하게 되죠. 하물며 저 같은 경험상에는 내년 것도 미리 지금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내년 2월에 제가 중남미를 하나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벌써 고객들하고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져서 일정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사태 때문에 조금 그 결정 시점이 좀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벌써 1년 후까지도 소비 시점이 아주 그 구매와 소비 시점 간격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통상적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비 시점이 길다. 길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야? 의사결정 번복 현상이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결정 사항이 번복되는 이유들은 딴 거 아니죠. 그 이유들은 그 중간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변수. 뭐 가정의 경조사도 발생할 수 있고 내 단순히 마음의 변복이 그 마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3개월, 6개월 전 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어찌 됐건 구매와 소비 시점 간격이 상당히 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구매 장소와 구매 목적입니다. 구매 장소, 둘 다 뭐 관광 상품이나 일반 상품은 다 일상생활권에서 구매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구매의 빈번도를 본다라면 일반 상품은 비교적 자주 일어나지만 관광 상품은 좀 구매 빈도가 낮죠. 뭐 매일매일 구매하진 않죠. 그 물 1 년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한 두세 번 가고 적게 가시는 분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매 빈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안정과 유지 목적. 일반 상품 그렇죠. 그러나 관광 상품 즐거움, 신기함을 추구합니다. 어떤 경험, 추억을 쌓기 위한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매 경험과 소유를 딱 보게 기준에서 보게 된다라면 일반 상품은 단순해요. 구매 경험이 크게 특별 돈 내고 사고. 그렇죠. 그러나 여행 상품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구매할 때. 어느 여행사를 이용할까? 맨 처음 시작한다라면 어디를 갈까죠? 신혼여행을 간다고 봅시다. 어디를 갈까? 그쵸. 어느 호텔에서 잘까? 그쵸. 그다음에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갈까? 어느 항공을 이용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매하는 것 자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 자신은 그 소유권은 또 틀립니다. 일반 상품은 소유권이 존재하지만 내가 물건을 사고 나면 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광 상품은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만을 소유하는 것뿐이다.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일반 상품에 비해서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속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속성. 일반적인 상품은 기능이라든가 디자인을 상당히 강조하지만은 관광 상품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즐거움, 왜? 추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즐거움을 강조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상품들은 비교적 대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여도가 좀 적은 편입니다. 여기 관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여도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일반 상품은 관여도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은 관여도가 높다. 고관여도입니다. 이 관여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갖는 정도를 얘기를 하면 돼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 고관여도가 되겠죠.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럼 저관여도입니다. 구매하는 시점, 구매하는 결정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관광 상품이 관여도가 높은가? 이건 나중에 관여도 시간에 좀 자세히는 하겠지만은 불확실성. 그 관광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무형성, 보이지 않고 내가 미리 만져볼 수도 없고 미리 테스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존재하죠. 즉 리스크가 큽니다. 지각 위험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는 관심을 많이 둬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 상품과 일반 상품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맞아. 구전의 영향력이 크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관여도가 높으니까 관심을 많이 쌓아 가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를 많이 얻게 되겠죠. 정보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어떤 여행을 떠날 때 일반 상품에 비해서. 그러면 누구의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할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 구전이라고 하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여행을 결정할 때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족,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 나와 관계가 밀접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단일 상품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결정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기능이나 디자인이나. 그러나 여행 상품은 그러질 못합니다. 관광상품.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항공사를 이용해야 될지, 어느 호텔에서 투숙해야 될지,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여행사 에이전트를 낄지 말지, 여행사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어느 에이전트 여행사를 이용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이 가는 여행이라면 그나마 좀 낫지만 신혼부부처럼 둘이 갈 때 아니면 친구랑 갈 때 혹은 가족들하고 갈 때 어떤 단체하고 같이 움직일 때 분명히 다르죠. 다른 사람 의견들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광 행동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무엇을 주는 걸까요? 이 첫째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즉 탐색 평가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정보 처리 과정. 어떤 정보를 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버리고 그 평가를 해 가지고요. 버리는 것도 있고 내가 취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탐색과 평가를 하면서 구매하는 행동의 진행 과정, 즉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이 여기는 건이 하나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 요인은 뭐 그냥 다음 내적 요인이라는 건 내 자신이 스스로 나의 가치관, 정체성, 나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외적 요인은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내가 속해져 있는 어느 조직에 그걸 집단 사회 계층, 문화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살펴보는 이유들은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쵸? 그걸 미리 안다라면은 어떤 고객들이 어떤 걸 선호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쓰고 그건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람은 여기를 가겠구나. 저기를 가겠구나. 이것을 먹겠구나. 안 먹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겠죠. 자 의사결정. 지금같이 인제 그 연구 대상이 뭔가 그래서 첫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모델을 하나 이게 모델인데 의사결정 과정의 모델인데 EBM 모델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내내 가장 많이 보는 모델이 될 겁니다. EBM 모델. 요 모델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3 교시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의사가 어떻게 이루냐. 문제를 인식을 하게 돼요. 문제 의식은 뭐냐? 욕구를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욕구. 욕구가 뭐죠? 욕구가 왜 생기죠?
욕구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면 욕구가 안 생기죠.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다 채워졌잖아. 만족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불만족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다. want, need가 생기게 되죠. 욕구가 있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건 이런 영향들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그런 욕구를 인식하게 되면 그거에 필요한 정보들을 탐색을 하고 있고 탐색을 하고 대안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는 구매를 하고 구매 후 평가를 또 내리죠. 그래서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의 것들은 이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그 기억에서 꺼내지고 와서 일을 하게 됐죠. 이 정보 탐색 단계를 거쳐갈 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요것들 잠세히 보게 되면 욕구를 먼저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연구 대상은 뭐냐? 욕구 유발이 제일 중요해요. 그 욕구를 유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상품을 팔아먹으려면. 그쵸? 이 상품을 고객이 사게 하게 만들려면 구매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이 욕구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욕구에 어떤 영향 요소가 있는지 욕구 인식하는 요소는 또 무엇인지를 파헤쳐 본 게 관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 탐색이 되겠습니다.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됐으면 정보 탐색한다 그랬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정보를 획득하느냐. 그쵸.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이 가지는 거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누구의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가. 요런 것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의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안 평가죠. 대안 평가를 내릴 때는 뭐가 있어요? 평가 기준. 이 관광객은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서 선택을 하게 될까?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릴까? 점수를 매길 때 무엇을 중점을 두고 있는가? 그쵸. 이 영향 요소는 그러면 영향 요소를 받아서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을 갖다 누군가는 다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싫다. 나는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그러나 그보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좋을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다른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 그걸 평가 기준을 내리는 영향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헤쳐 보는 것이 연구 대상입니다. 다음에 구매 단계에서는 언제 누가 구매를 하느냐, 언제 누가 구매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광 상품을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구매하는 상품의 방법은 뭐고 에이전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후 평가가 되게 되죠. 사후 평가. 아까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에 그 만족을 통한 고객 충성도 향상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쵸. 무엇을 만족했고 무엇을 불만족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고객 충성도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죠. 서비스 실패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서비스를 실패했다 그래서 무조건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고객이 재구매를 할 수 있고요. 또한 확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구전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랬죠? 관광 상품 이게 되게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관광 상품 자체가 무형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그냥 구전에 의해서 누군가의 소개를 위해서 그러면 다녀온 사람이 "나 이렇게 만족을 했는데 괜찮아. 가 봐." 이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실패했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 고객이 나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여행사 혹은 그 호텔 그 항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 줬더라. 야 너무 친절하게 해 줬더라. 야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런 말 한마디가 된다면 다시 재구매 혹은 또 확산 이렇게 구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서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뭐였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여기에 보게 되면 환경적인 영향과 심리적인 영향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적인 영향이 만약에 이게 외적인 거예요. 내 주변인 거죠. 나가 아니라 나 이외에 그래서 외적 요인. 내가 속해 있는 문화, 내가 속해 있는 사회계층, 내가 속해 있는 중고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이런 것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속해져 있군요. 대한민국 문화, 수원대학교 문화, 그리고 학생이라는 계층,
그쵸. 대학생이라는 사회계층 소액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호회라든가 교회라든가 종교 집단이라든가 이런 중고 집단 같은데 여기도 학교라는 중고 집단에 속해져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이런 가족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심리적 영향요. 이거는 그게 내적 요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거, 내가 학습해 왔던 거, 그다음 나의 개성, 나의 성격 그다음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이걸 하게 된 동기, 나의 태도, 호감도, 이 태도는 호감도란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요인은 지각, 성격, 통기, 동기, 태도, 학습, 라이프 사이클이 내적이고 외적은 문화, 중고집단, 사회, 가족 등이라 할 수 있고. 근데 하나의 기타 외적 요인이 있어요. 관광 산업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외적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홈쇼핑 이걸 보는 순간 뭐죠? 지름신 내로도 확 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적 요인은 여기서 광고가 되는 이 투입이 되는 거죠. 광고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에 대해 이해가 되고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내 기억 속에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저장된 기억에서 뽑아오게 되고요. 이런 광고 자극에 의해서 노출돼서 관심을 갖게 되면 문제를 또 인식 '아 맞다. 내가 뭘 사야 되지. 뭘 가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이러한 욕구를 갖다 다시 유발을 시키는 거죠. 즉 광고는 욕구를 갖다 유발시키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게 된다면 관광객 행동에서 내적 요인은 지각, 태도, 동기, 성격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거죠.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행동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식으로 지각을 했는지 태도, 동기, 성격, 학습에 따라서 요거 나중에 저희들 이번 학기 내내 요거 갖고 또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외적 요인에서는 가족, 중고 집단, 사회 계층,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문화와 하기 하위 문화, 그리고 우리 지름신들은 판매 촉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관광객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도 저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여가 활동입니다. 과연 근데 합리적인 여가 활동이 잘 되고 있는가? 사실 여기선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할 때에서는 합리적으로 합니다. 투입, 내가 재화가 됐던 물리적인 재화를 투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산출이 되게 되겠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 우리가 구매를 하는 이런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여가 활동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들부터 '어 저런 행동을 하네. 저런 쇼핑을 하네.' 그렇죠.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합리적인 것이 좀 벗어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론이 관광객 소비자 행동론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찌 됐건 이런 관광 행동의 목적이 되게 된 첫째가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효율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의 행동의 연구 목적을 갖다가 네 가지로 크게 개인적인 측면과 관광기업, 관광 상면의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공공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볼게요. 자, 개인적인 측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음? 나 자신의 관광의 행동 연구는 합리적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또 거기에 따른 여가 활동 되겠다.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는 거를 막고 과소비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쵸? 자원을 낭비하는 거를 막아야 되고 과소비 또한 방지하는 이런 여가 활동. 그리고 도덕적 일탈 행위를 갖다 내가 금지하게 되는 것인 거죠. 관광의 행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는 안 된다. 이런 행동들을 연구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관광 기업에서. 그리고 관광객 지향적인 활동의 기초 자료. 즉 관광객이 어떻게 지향하는지 행동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갖다가 살펴보고선 그걸 기초 자료 활용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 마케팅을 하는데 바로 이걸 보십니다. 웨스틴 조선 호텔이 항상 해운대 말고 고객 조사를 갖다 너무나 그 호텔을 갖다가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투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고객들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 해운대 말고 딱히 즐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하루면 부산 관광이 끝난다. 즉 이 소리는 뭐냐면 하룻밤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호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틀 3일 오래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돈을 쓰겠죠.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봐야 되죠. 이동해야 되죠.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즉 그래서 호텔 측에서는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려 보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까?'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 보니 '체류 시간 늘리는 게 되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그래서 TF팀을 만들죠. 예. 페이스랑 그래서 Fun Activity Cool Entertainer를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엔터테이너를 즐길 수 있게 도자기를 체험한다, 요트를 체험한다, 연날리기를 한다 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들 동원한 케이크도 만들어내는 이게 호텔 내에서 그러는 바람에 매출이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즉 고객의 관광객의 행동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여긴 볼거리가 별로 없더라."라는 거를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이거구나. 그러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해서 만들어 가지고 호텔 쪽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던 즉 관광 마케팅의 자료로서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아까 개인적인 측면과 관광 기업의 측면에서 살펴봤다라면 사회적인 측면 삶의 만족도를 갖다 향상시키는 거죠. 삶의 만족도 향상시키는 거는 행복을 갖다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을 시키게 되면 관광객의 삶의 질, 개별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만족도는 충족이 되고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관광객의 바람직한 행동 을 갖다가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역 간, 국가 간, 사회 계층 간, 종교 간, 민족 간 그래서 관광객의 바람직한 행동을 갖다가 통해서 갈등을 갖다 해소시키는 걸 갖다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진 갈등을 생기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죠. 테러가 발생을 하고 못된 범죄들이 발생이 돼서 어글리 관광객을 추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관광객의 행동을 갖다가 이걸 막아내기 위한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글리 투어리스트 특히 어글리 차이니스 중국 친구들이죠. 이렇게 화장실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트립 분수해서 이거 뉴욕에 있는 속에서 다 타고 사진 찍고 난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을 욕하지만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고 은행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이래 옛날에 이래했었고 었지만 2000 년도에 저희 중국에서 뭘 했었죠? 올림픽이 열렸었죠?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때 중국 정부가 어글리 차이나를 갖다가 어글리 투어리스트를 많이 없애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도 제가 손님 모시고 다닐 때 1989 년대 우리가 여행 자율화가 되고 나서 처음에 손님들 모시고 다닐 때 참 해외 나가서 많이 어글리 코리안도 많았었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랐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어글리 코리안이 됐었던 거죠. 지금의 어글리 차이니스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공항에서 화투 치는 모습 그러다가 잡혀간 모습 호텔에서 떠들다가 백차 떠 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던 경험 이런 경험 저도 많아요. 그리고 어디 기관에 방문했다가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대판 싸워 가지고 참 창피 톡톡히 당한 것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 나가서 다들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많이 나가 봐라."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가 보면 배우게 됩니다. 아 나의 행동. 아까와 같이 지역 간, 문화 간 어떤 갈등들을 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문화적인 지능을 올려 세우는 문화 지능을 올리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행은 좀 많이 다니시는 것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 측면에서 뭐냐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경제를 갖다 활성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그 관광객이 체류하게 되면 돈을 쓰겠죠. 먹고 자고 보고 이동하고. 돈 쓰면 지방 경제는 당연히 올라나겠죠. 지방 경제의 기업체들이 살아나고 지방 경제 기업체들이 살아나면 세금을 또 지방 정부에 중앙 정부에 많이 내겠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SOC 투자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기초 시설이죠. 소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자면 철도를 기차를 깐다, 버스를 깐다, 그다음에 공공장 화장실을 만든다.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주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관광객 행동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관광의 행동 연구의 이제 목적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경향입니다. 그 트렌드. 트렌드를 갖다 쭉 지내온 거. 1900에서 1940 년도 그리음에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던 50 년대부터 70 년대까지는 관광 쪽은 주로 경영학, 경제학 개념에서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에서 관광 산업의 경제 발전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인제 80 년대 들면서는 좀 달라지고 2000 년대는 더더욱 달라요.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쪽에서 접근하기 시작을 해요. 달라졌다라는 거죠. '아 관광객의 행동이 이게 그렇게 봐야 돼서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돈을 벌어 주는 것도 벌어 주는 거지만 문화 간, 사회 간 갈등도 생기게 되고 거기서 발전되는 것도 그 또 하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연환경을. 그래서 안 되겠다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갖다가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는 일들이 2000 년도 들어서부터 많이 생기게 됐다. 즉 연구의 경향이 처음엔 경영학과 경제학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을 봤다라면 70 년대 80 년대 겹치게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아니구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래서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이런 것들에서 접근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강의 행동에 보통 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은 의사결정이고 그다음에 태도, 기대, 그다음에 관광 동기, 자아 개념, 성격 중에서도 관광 동기를 가장 연구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가는지,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여행을 가는 가장 큰 동기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감각의 행동 연구의 지금 문제점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점들을 파헤쳐 봤어요. 아까도 하나 말씀드렸더니 일반 소비자 행동, 마케팅 경영학의 이론의 단순 응용 그냥 덧붙이기만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이 관광지에 가서는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묘하게 국내에서는 쇼핑할 때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 쇼핑을 합니다. 근데 해외 나가면은 쇼핑이 이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얘기들 많은 이론이 적용이 되기도 했지만 하여튼 해외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행동을 할 게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 손님들도 보게 되면 귀국하고 나서는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다. 이거 돌려 달라. 이거 왜 했지?" 다음 날 마치 어제 저녁에 어떻게 하다 보니 술을 1 차, 2 차, 3 차까지 먹게 됐는데 다음 날 되시면 후회하듯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행동을 보게 되면 단순한 일반적인 합리적인 그 경영학에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단순히 연구가 고객을 만족하게 되면 고객 충성도가 올라간다. 이건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관광학은 그게 아닙니다. 관광객의 행동은 감성적인 게 아까 그랬죠. 관광객이 구매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광 상품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감성과 감동을 단순히 만족하는 건 그건 뜻하지 않는 거죠.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은 다릅니다. 고객 만족은 내가 기대를 한 것만큼 다 채워 줬습니다. '아 호텔 이 정도 수준 되겠구나. 항공 이 정도 수준. 차량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왔으니까 만족을 해요.' 그런데 감동은 내가 기대한 거보다도 더 생각지도 않은 거보다도 더 이렇게 감동을 해야지 더 고객 충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행동은 그냥 단순하게 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실험이 연구가 좀 빈약해요. 그동안에 해 왔던 그 수많은 관광객 그 연구 행동의 연구의 양적인 연구에 비한다면 실험 연구가 적다. 즉 실질적으로 어떠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관광객처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 행동을 보면서 실험을 테스트를 해 나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 실험이 된다라는 그 자체에 벌써 관광객의 행동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연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연구하기 사실 좀 어려운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관광객의 행동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물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놀이터에 한번 가서 내가 테마파크를 가기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연구하기 상당히 또
어려운 것도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의 관광객의 그 학자들이 연구한 종단적인 연구가 없다. 총체적인 접근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의사결정 과정을 쭉 연결시켜서 정보 처리 과정을 쭉 연결시켜서 하는 연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즉 단면을 끊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저걸 선택했지?' 요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저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해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그 즐기고 난 다음에 평가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연결시켜서 하는 연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적인 연구가 좀 미흡하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관광객 행동의 연구에 문제점이 있다 정도 이렇게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잘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관광객 행동 모델입니다. 야, 요 관광객 행동 모델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